인생 2막, 핸들을 잡다. 은퇴 후 택시기사의 눈물과 7억 원의 함정평생을 쉼없이 달려온 당신에게 은퇴라는 두 글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마침내 주어지는 달콤한 휴식, 그동안 미뤄왔던 꿈을 펼칠 자유로운 시간일까요? 아니면 소득이 끊긴 막막한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또 다른 경주의 출발선일까요?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을 맨 앞에서 이끌어오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게 은퇴는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의 단어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 설계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마음을 보태주시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퇴직 후의 삶을 상상해보면 처음에는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지니 여유롭게 즐겨야겠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퇴직금만으로는 빠듯한 생활비와 여전히 돌봐야 할 가족들 앞에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 길을 나서야 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선택지 중 하나가 바로 개인 택시입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 운전 경력만으로 시작할 수 있고 스스로 시간을 조절하며 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라는 도시에서 택시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이라는 믿음도 한몫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운전대를 잡고 도시의 아스팔트 위를 누비기 시작하면 꿈과 현실의 간극은 생각보다 깊고 차갑게 다가옵니다. 하루 10시간, 12시간씩 좁은 운전석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고 복잡한 도로 위를 달려도 막상 모든 비용을 제하고 손에 남는 돈은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몸은 지치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오는데 근무가 끝나면 녹초가 되어 소파에 누워 꼼짝도 하기 싫다는 생각뿐입니다. 결국 내가 이 나이에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하는 자괴감과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렇다고 이미 들인 돈과 시간이 아까워 쉽게 그만둘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퇴직 후 개인 택시 운전대를 잡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시대 가장들의 현실적인 이야기와 함께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이고 덜 고달픈 은퇴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깊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하루 12시간의 노동, 그 끝에 남는 것 우리는 왜 은퇴 후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만 할까요? 60세 전후로 퇴직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대, 하지만 기대 수명은 80세를 훌쩍 넘어 90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20년, 30년의 긴 세월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연금체계나 퇴직금 규모가 이 기나긴 시간을 온전히 책임져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 택시의 문을 두드립니다. 운전면허와 택시면허, 양수 비용만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에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비용도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지만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는 익숙한 운전이 낫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막상 시장에 뛰어들어 보면 현실은 냉혹합니다. 수많은 택시 호출 플랫폼의 등장으로 기사들 간의 배차 경쟁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금요일 밤 같은 황금 시간대를 놓치면 온종일 허탕을 치기 일쑤입니다. 부지런히 발과 핸들을 움직여도 생각만큼 돈을 벌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몸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하다 보면 허리와 목, 무릎에 만성적인 통증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다양한 손님들을 상대하며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패턴은 건강을 빠르게 좀먹습니다. 결국 고생해서 번 돈이 고스란히 병원비로 나가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세 사람의 인생, 세 가지의 선택역이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모습을 닮은 세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58세의 회사에서 조기 퇴직을 권고받은 그는 퇴직금과 모아둔 돈으로 개인 택시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운전하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호출 앱 경쟁은 너무나 치열했고 차량 유지비와 보험료, 교육비 등 나가는 돈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결국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커지는 상황에 이르자 그는 이 차를 그냥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릴까 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콜 2번만 놓쳐도 그날 수입이 뚝 떨어져요. 밤늦게까지 운전하다 보면 안전도 걱정되고 차라리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하나 싶습니다. 다음은 이 선생님의 외로운 싸움입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던 그녀는 생계를 위해 택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성 택시 기사로 일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밤 시간에 겪을지 모를 위험에 대한 불안감으로 야간 근무는 거의 포기해야 했습니다. 수입은 당연히 줄어들었고 하루 종일 차 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가족과의 대화도 줄고 깊은 우울감까지 찾아왔습니다. 온종일 핸들만 붙잡고 있으니 내가 뭘 위해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젊을 때부터 준비했더라면. 그녀의 한숨 섞인 한탄이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마지막은 박 선생님의 현명한 전환입니다. 60대 초반에 정년퇴직한 그는 처음에는 건물 경비원으로 일했지만 체력적인 한계와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다른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 역시 개인 택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작정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지역별, 시간대별 수요 패턴과 앱 이용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덜한 새벽 시간대를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물론 불규칙한 생활로 건강에 무리가 갔지만 낮에는 꾸준히 병원 진료를 받고 운동을 통해 체력을 관리했습니다. 동시에 재무설계 전문가를 만나 연금 활용법과 추가적인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솔직히 버는 돈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략적으로 일하니 남들보다 스트레스는 덜 받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스스로 일정을 조절하고 내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같은 택시 일이지만 체계적인 계획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결정적 질문, 목돈 7억인가 월급 200만 원인가? 이러한 개인 택시 기사님들의 현실은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은퇴 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거액의 목돈일까요? 아니면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으로 7억 원 정도 있으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생각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55세에 퇴직금과 저축으로 7억 원을 손에 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몇 달간 해외여행을 다니고 고급 식당에서 외식을 즐기며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와 생활비, 예상치 못했던 유료비 지출과 자녀, 결혼자금 지원까지 더해지자 7억 원이라는 목돈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섭게 오르는 물가는 그의 지출 계획을 비웃었고 고정 수입이 없으니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0년 뒤 그는 목돈의 대부분을 잃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마트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7억 원이라는 든든했던 성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반면 퇴직 후 자산이 3억 원뿐이었던 또 다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돈의 크기보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3억 원 중 일부를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작은 상가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전한 금융상품에 넣어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꾸준히 들어오도록 설계했습니다. 처음에는 월 200만 원이 부족하게 느껴졌지만 그는 생활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없애며 소박한 행복을 찾아 나갔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달 마르지 않고 통장에 들어오는 200만 원이라는 샘물 덕분에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황혼의 삶을 지키는 성벽 쌓기, 현실적인 준비 전략.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목돈의 크기가 아니라 꾸준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노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은퇴 전 반드시 재무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내가 언제, 얼마나 퇴직금을 받는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언제부터 수령 가능한지, 그리고 한 달 평균 지출액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50대 중반이라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무 설계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상품 등을 통해 노후 자금의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몸이 자산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두었다 해도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큰 돈이 들어가면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는 그 어떤 지출보다 무서워집니다. 꾸준한 건강검진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미리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재테크입니다. 셋째,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마음의 자산을 쌓으십시오.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더라도 일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본 박 선생님처럼 스스로 일의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고 남는 시간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생활이나 봉사활동, 동호회 등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충만함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넷째, 시야를 넓혀 다양한 소득원을 탐색하십시오. 개인 택시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닙니다. 요즘은 동네 주민센터나 시구청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시니어 일자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행정 업무 보조나 택배 분류, 전화 상담 등 자신의 경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의외의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퇴는 결코 일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인생 2막의 항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항해는 표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하루 12시간 운전대를 잡은 뒤 남는 것이 고단한 눈물이 아니라 그래도 내 인생은 아직 잘 굴러가고 있구나 하는 긍정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미리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목돈이라는 신기루에 의존하기보다 작더라도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의 샘물을 파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퇴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준비를 통해 고단한 질주가 아닌 풍요롭고 평안한 여정으로 인생 2막을 채워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인생 2막, 핸들을 잡다. 은퇴 후 택시기사의 눈물과 7억 원의 함정평생을 쉼없이 달려온 당신에게 은퇴라는 두 글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마침내 주어지는 달콤한 휴식, 그동안 미뤄왔던 꿈을 펼칠 자유로운 시간일까요? 아니면
소득이 끊긴 막막한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또 다른 경주의 출발선일까요?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을 맨 앞에서 이끌어오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게 은퇴는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의 단어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 설계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마음을 보태주시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퇴직 후의 삶을 상상해보면 처음에는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지니 여유롭게 즐겨야겠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퇴직금만으로는 빠듯한 생활비와 여전히 돌봐야 할 가족들 앞에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 길을 나서야 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선택지 중 하나가 바로 개인 택시입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 운전 경력만으로 시작할 수 있고 스스로 시간을 조절하며 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라는 도시에서 택시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이라는 믿음도 한몫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운전대를 잡고 도시의 아스팔트 위를 누비기 시작하면 꿈과 현실의 간극은 생각보다 깊고 차갑게 다가옵니다. 하루 10시간, 12시간씩 좁은 운전석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고 복잡한 도로 위를 달려도 막상 모든 비용을 제하고 손에 남는 돈은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몸은 지치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오는데 근무가 끝나면 녹초가 되어 소파에 누워 꼼짝도 하기 싫다는 생각뿐입니다. 결국 내가 이 나이에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하는 자괴감과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렇다고 이미 들인 돈과 시간이 아까워 쉽게 그만둘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퇴직 후 개인 택시 운전대를 잡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시대 가장들의 현실적인 이야기와 함께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이고 덜 고달픈 은퇴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깊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하루 12시간의 노동, 그 끝에 남는 것 우리는 왜 은퇴 후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만 할까요? 60세 전후로 퇴직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대, 하지만 기대 수명은 80세를 훌쩍 넘어 90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20년, 30년의 긴 세월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연금 체계나 퇴직금 규모가 이 기나긴 시간을 온전히 책임져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 택시의 문을 두드립니다. 운전면허와 택시면허, 양수 비용만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에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비용도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지만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는 익숙한 운전이 낫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막상 시장에 뛰어들어 보면 현실은 냉혹합니다. 수많은 택시 호출 플랫폼의 등장으로 기사들 간의 배차 경쟁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금요일 밤 같은 황금 시간대를 놓치면 온종일 허탕을 치기 일쑤입니다. 부지런히 발과 핸들을 움직여도 생각만큼 돈을 벌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몸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하다 보면 허리와 목, 무릎에 만성적인 통증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다양한 손님들을 상대하며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패턴은 건강을 빠르게 좀먹습니다. 결국 고생해서 번 돈이 고스란히 병원비로 나가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세 사람의 인생, 세 가지의 선택역이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모습을 닮은 세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58세의 회사에서 조기 퇴직을 권고받은 그는 퇴직금과 모아둔 돈으로 개인 택시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운전하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호출 앱 경쟁은 너무나 치열했고 차량 유지비와 보험료, 교육비 등 나가는 돈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결국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커지는 상황에 이르자 그는 이 차를 그냥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릴까 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콜 2-3번만 놓쳐도 그날 수입이 뚝 떨어져요. 밤늦게까지 운전하다 보면 안전도 걱정되고 차라리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하나 싶습니다. 다음은 이 선생님의 외로운 싸움입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던 그녀는 생계를 위해 택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성 택시 기사로 일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밤 시간에 겪을지 모를 위험에 대한 불안감으로 야간 근무는 거의 포기해야 했습니다. 수입은 당연히 줄어들었고 하루 종일 차 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가족과의 대화도 줄고 깊은 우울감까지 찾아왔습니다. 온종일 핸들만 붙잡고 있으니 내가 뭘 위해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젊을 때부터 준비했더라면. 그녀의 한숨 섞인 한탄이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마지막은 박 선생님의 현명한 전환입니다. 60대 초반에 정년퇴직한 그는 처음에는 건물 경비원으로 일했지만 체력적인 한계와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다른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 역시 개인 택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작정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지역별, 시간대별 수요 패턴과 앱 이용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덜한 새벽 시간대를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물론 불규칙한 생활로 건강에 무리가 갔지만 낮에는 꾸준히 병원 진료를 받고 운동을 통해 체력을 관리했습니다. 동시에 재무설계 전문가를 만나 연금 활용법과 추가적인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솔직히 버는 돈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략적으로 일하니 남들보다 스트레스는 덜 받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스스로 일정을 조절하고 내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같은 택시 일이지만 체계적인 계획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결정적 질문, 목돈 7억인가 월급 200만 원인가? 이러한 개인 택시 기사님들의 현실은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은퇴 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거액의 목돈일까요? 아니면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으로 7억 원 정도 있으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생각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55세에 퇴직금과 저축으로 7억 원을 손에 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몇 달간 해외여행을 다니고 고급 식당에서 외식을 즐기며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와 생활비, 예상치 못했던 유료비 지출과 자녀, 결혼자금 지원까지 더해지자 7억 원이라는 목돈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섭게 오르는 물가는 그의 지출 계획을 비웃었고 고정 수입이 없으니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0년 뒤 그는 목돈의 대부분을 잃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마트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7억 원이라는 든든했던 성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반면 퇴직 후 자산이 3억 원뿐이었던 또 다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돈의 크기보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3억 원 중 일부를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작은 상가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전한 금융상품에 넣어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꾸준히 들어오도록 설계했습니다. 처음에는 월 200만 원이 부족하게 느껴졌지만 그는 생활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없애며 소박한 행복을 찾아 나갔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달 마르지 않고 통장에 들어오는 200만 원이라는 샘물 덕분에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황혼의 삶을 지키는 성벽 쌓기, 현실적인 준비 전략.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목돈의 크기가 아니라 꾸준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노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은퇴 전 반드시 재무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내가 언제, 얼마나 퇴직금을 받는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언제부터 수령 가능한지, 그리고 한 달 평균 지출액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50대 중반이라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무 설계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상품 등을 통해 노후 자금의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몸이 자산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두었다 해도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큰 돈이 들어가면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는 그 어떤 지출보다 무서워집니다. 꾸준한 건강검진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미리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재테크입니다. 셋째,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마음의 자산을 쌓으십시오.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더라도 일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본 박 선생님처럼 스스로 일의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고 남는 시간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생활이나 봉사활동, 동호회 등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충만함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넷째, 시야를 넓혀 다양한 소득원을 탐색하십시오. 개인 택시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닙니다. 요즘은 동네 주민센터나 시구청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시니어 일자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행정 업무 보조나 택배 분류, 전화 상담 등 자신의 경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의외의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퇴는 결코 일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인생 2막의 항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항해는 표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하루 12시간 운전대를 잡은 뒤 남는 것이 고단한 눈물이 아니라 그래도 내 인생은 아직 잘 굴러가고 있구나 하는 긍정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미리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목돈이라는 신기루에 의존하기보다 작더라도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의 샘물을 파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퇴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준비를 통해 고단한 질주가 아닌 풍요롭고 평안한 여정으로 인생 2막을 채워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인생 2막, 핸들을 잡다. 은퇴 후 택시기사의 눈물과 7억 원의 함정평생을 쉼없이 달려온 당신에게 은퇴라는 두 글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마침내 주어지는 달콤한 휴식, 그동안 미뤄왔던 꿈을 펼칠 자유로운 시간일까요? 아니면 소득이 끊긴 막막한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또 다른 경주의 출발선일까요?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을 맨 앞에서 이끌어오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게 은퇴는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의 단어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 설계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마음을 보태주시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퇴직 후의 삶을 상상해보면 처음에는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지니 여유롭게 즐겨야겠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퇴직금만으로는 빠듯한 생활비와 여전히 돌봐야 할 가족들 앞에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 길을 나서야 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선택지 중 하나가 바로 개인 택시입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 운전 경력만으로 시작할 수 있고 스스로 시간을 조절하며 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라는 도시에서 택시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이라는 믿음도 한몫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운전대를 잡고 도시의 아스팔트 위를 누비기 시작하면 꿈과 현실의 간극은 생각보다 깊고 차갑게 다가옵니다. 하루 10시간, 12시간씩 좁은 운전석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고 복잡한 도로 위를 달려도 막상 모든 비용을 제하고 손에 남는 돈은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몸은 지치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오는데 근무가 끝나면 녹초가 되어 소파에 누워 꼼짝도 하기 싫다는 생각뿐입니다. 결국 내가 이 나이에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하는 자괴감과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렇다고 이미 들인 돈과 시간이 아까워 쉽게 그만둘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퇴직 후 개인 택시 운전대를 잡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시대 가장들의 현실적인 이야기와 함께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이고 덜 고달픈 은퇴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깊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하루 12시간의 노동, 그 끝에 남는 것 우리는 왜 은퇴 후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만 할까요? 60세 전후로 퇴직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대, 하지만 기대 수명은 80세를 훌쩍 넘어 90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20년, 30년의 긴 세월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연금 체계나 퇴직금 규모가 이 기나긴 시간을 온전히 책임져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 택시의 문을 두드립니다. 운전면허와 택시면허, 양수 비용만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에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비용도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지만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는 익숙한 운전이 낫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막상 시장에 뛰어들어 보면 현실은 냉혹합니다. 수많은 택시 호출 플랫폼의 등장으로 기사들 간의 배차 경쟁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금요일 밤 같은 황금 시간대를 놓치면 온종일 허탕을 치기 일쑤입니다. 부지런히 발과 핸들을 움직여도 생각만큼 돈을 벌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몸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하다 보면 허리와 목, 무릎에 만성적인 통증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다양한 손님들을 상대하며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패턴은 건강을 빠르게 좀먹습니다. 결국 고생해서 번 돈이 고스란히 병원비로 나가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세 사람의 인생, 세 가지의 선택역이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모습을 닮은 세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58세의 회사에서 조기 퇴직을 권고받은 그는 퇴직금과 모아둔 돈으로 개인 택시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운전하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호출 앱 경쟁은 너무나 치열했고 차량 유지비와 보험료, 교육비 등 나가는 돈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결국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커지는 상황에 이르자 그는 이 차를 그냥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릴까 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콜 2번만 놓쳐도 그날 수입이 뚝 떨어져요. 밤늦게까지 운전하다 보면 안전도 걱정되고 차라리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하나 싶습니다. 다음은 이 선생님의 외로운 싸움입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던 그녀는 생계를 위해 택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성 택시 기사로 일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밤 시간에 겪을지 모를 위험에 대한 불안감으로 야간 근무는 거의 포기해야 했습니다. 수입은 당연히 줄어들었고 하루 종일 차 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가족과의 대화도 줄고 깊은 우울감까지 찾아왔습니다. 온종일 핸들만 붙잡고 있으니 내가 뭘 위해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젊을 때부터 준비했더라면. 그녀의 한숨 섞인 한탄이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마지막은 박 선생님의 현명한 전환입니다. 60대 초반에 정년퇴직한 그는 처음에는 건물 경비원으로 일했지만 체력적인 한계와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다른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 역시 개인 택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작정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지역별, 시간대별 수요 패턴과 앱 이용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덜한 새벽 시간대를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물론 불규칙한 생활로 건강에 무리가 갔지만 낮에는 꾸준히 병원 진료를 받고 운동을 통해 체력을 관리했습니다. 동시에 재무설계 전문가를 만나 연금 활용법과 추가적인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솔직히 버는 돈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략적으로 일하니 남들보다 스트레스는 덜 받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스스로 일정을 조절하고 내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같은 택시 일이지만 체계적인 계획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결정적 질문, 목돈 7억인가 월급 200만 원인가? 이러한 개인 택시 기사님들의 현실은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은퇴 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거액의 목돈일까요? 아니면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으로 7억 원 정도 있으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생각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55세에 퇴직금과 저축으로 7억 원을 손에 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몇 달간 해외여행을 다니고 고급 식당에서 외식을 즐기며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와 생활비, 예상치 못했던 유료비 지출과 자녀, 결혼자금 지원까지 더해지자 7억 원이라는 목돈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섭게 오르는 물가는 그의 지출 계획을 비웃었고 고정 수입이 없으니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0년 뒤 그는 목돈의 대부분을 잃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마트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7억 원이라는 든든했던 성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반면 퇴직 후 자산이 3억 원뿐이었던 또 다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돈의 크기보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3억 원 중 일부를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작은 상가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전한 금융상품에 넣어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꾸준히 들어오도록 설계했습니다. 처음에는 월 200만 원이 부족하게 느껴졌지만 그는 생활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없애며
소박한 행복을 찾아 나갔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달 마르지 않고 통장에 들어오는 200만 원이라는 샘물 덕분에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황혼의 삶을 지키는 성벽 쌓기, 현실적인 준비 전략.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목돈의 크기가 아니라 꾸준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노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은퇴 전 반드시 재무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내가 언제, 얼마나 퇴직금을 받는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언제부터 수령 가능한지, 그리고 한 달 평균 지출액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50대 중반이라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무 설계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상품 등을 통해 노후 자금의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몸이 자산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두었다 해도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큰 돈이 들어가면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는 그 어떤 지출보다 무서워집니다. 꾸준한 건강검진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미리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재테크입니다. 셋째,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마음의 자산을 쌓으십시오.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더라도 일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본 박 선생님처럼 스스로 일의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고 남는 시간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생활이나 봉사활동, 동호회 등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충만함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넷째, 시야를 넓혀 다양한 소득원을 탐색하십시오. 개인 택시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닙니다. 요즘은 동네 주민센터나 시구청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시니어 일자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행정 업무 보조나 택배 분류, 전화 상담 등 자신의 경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의외의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퇴는 결코 일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인생 2막의 항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항해는 표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하루 12시간 운전대를 잡은 뒤 남는 것이 고단한 눈물이 아니라 그래도 내 인생은 아직 잘 굴러가고 있구나 하는 긍정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미리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목돈이라는 신기루에 의존하기보다 작더라도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의 샘물을 파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퇴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준비를 통해 고단한 질주가 아닌 풍요롭고 평안한 여정으로 인생 2막을 채워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인생 2막, 핸들을 잡다. 은퇴 후 택시기사의 눈물과 7억 원의 함정평생을 쉼없이 달려온 당신에게 은퇴라는 두 글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마침내 주어지는 달콤한 휴식, 그동안 미뤄왔던 꿈을 펼칠 자유로운 시간일까요? 아니면 소득이 끊긴 막막한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또 다른 경주의 출발선일까요?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을 맨 앞에서 이끌어오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게 은퇴는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의 단어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 설계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마음을 보태주시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퇴직 후의 삶을 상상해보면 처음에는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지니 여유롭게 즐겨야겠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퇴직금만으로는 빠듯한 생활비와 여전히 돌봐야 할 가족들 앞에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 길을 나서야 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선택지 중 하나가 바로 개인 택시입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 운전 경력만으로 시작할 수 있고 스스로 시간을 조절하며 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라는 도시에서 택시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이라는 믿음도 한몫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운전대를 잡고 도시의 아스팔트 위를 누비기 시작하면 꿈과 현실의 간극은 생각보다 깊고 차갑게 다가옵니다. 하루 10시간, 12시간씩 좁은 운전석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고 복잡한 도로 위를 달려도 막상 모든 비용을 제하고 손에 남는 돈은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몸은 지치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오는데 근무가 끝나면 녹초가 되어 소파에 누워 꼼짝도 하기 싫다는 생각뿐입니다. 결국 내가 이 나이에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하는 자괴감과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렇다고 이미 들인 돈과 시간이 아까워 쉽게 그만둘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퇴직 후 개인 택시 운전대를 잡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시대 가장들의 현실적인 이야기와 함께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이고 덜 고달픈 은퇴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깊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하루 12시간의 노동, 그 끝에 남는 것 우리는 왜 은퇴 후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만 할까요? 60세 전후로 퇴직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대, 하지만 기대 수명은 80세를 훌쩍 넘어 90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20년, 30년의 긴 세월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연금 체계나 퇴직금 규모가 이 기나긴 시간을 온전히 책임져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 택시의 문을 두드립니다. 운전면허와 택시면허, 양수 비용만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에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비용도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지만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는 익숙한 운전이 낫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막상 시장에 뛰어들어 보면 현실은 냉혹합니다. 수많은 택시 호출 플랫폼의 등장으로 기사들 간의 배차 경쟁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금요일 밤 같은 황금 시간대를 놓치면 온종일 허탕을 치기 일쑤입니다. 부지런히 발과 핸들을 움직여도 생각만큼 돈을 벌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몸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하다 보면 허리와 목, 무릎에 만성적인 통증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다양한 손님들을 상대하며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패턴은 건강을 빠르게 좀먹습니다. 결국 고생해서 번 돈이 고스란히 병원비로 나가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세 사람의 인생, 세 가지의 선택역이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모습을 닮은 세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58세의 회사에서 조기 퇴직을 권고받은 그는 퇴직금과 모아둔 돈으로 개인 택시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운전하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호출 앱 경쟁은 너무나 치열했고 차량 유지비와 보험료, 교육비 등 나가는 돈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결국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커지는 상황에 이르자 그는 이 차를 그냥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릴까 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콜 2-3번만 놓쳐도 그날 수입이 뚝 떨어져요. 밤늦게까지 운전하다 보면 안전도 걱정되고 차라리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하나 싶습니다.
다음은 이 선생님의 외로운 싸움입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던 그녀는 생계를 위해 택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성 택시 기사로 일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밤 시간에 겪을지 모를 위험에 대한 불안감으로 야간 근무는 거의 포기해야 했습니다. 수입은 당연히 줄어들었고 하루 종일 차 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가족과의 대화도 줄고 깊은 우울감까지 찾아왔습니다. 온종일 핸들만 붙잡고 있으니 내가 뭘 위해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젊을 때부터 준비했더라면. 그녀의 한숨 섞인 한탄이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마지막은 박 선생님의 현명한 전환입니다. 60대 초반에 정년퇴직한 그는 처음에는 건물 경비원으로 일했지만 체력적인 한계와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다른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 역시 개인 택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작정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지역별, 시간대별 수요 패턴과 앱 이용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덜한 새벽 시간대를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물론 불규칙한 생활로 건강에 무리가 갔지만 낮에는 꾸준히 병원 진료를 받고 운동을 통해 체력을 관리했습니다. 동시에 재무설계 전문가를 만나 연금 활용법과 추가적인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솔직히 버는 돈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략적으로 일하니 남들보다 스트레스는 덜 받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스스로 일정을 조절하고 내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같은 택시 일이지만 체계적인 계획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결정적 질문, 목돈 7억인가 월급 200만 원인가? 이러한 개인 택시 기사님들의 현실은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은퇴 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거액의 목돈일까요? 아니면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으로 7억 원 정도 있으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생각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55세에 퇴직금과 저축으로 7억 원을 손에 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몇 달간 해외여행을 다니고 고급 식당에서 외식을 즐기며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와 생활비, 예상치 못했던 유료비 지출과 자녀, 결혼자금 지원까지 더해지자 7억 원이라는 목돈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섭게 오르는 물가는 그의 지출 계획을 비웃었고 고정 수입이 없으니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0년 뒤 그는 목돈의 대부분을 잃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마트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7억 원이라는 든든했던 성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반면 퇴직 후 자산이 3억 원뿐이었던 또 다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돈의 크기보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3억 원 중 일부를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작은 상가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전한 금융상품에 넣어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꾸준히 들어오도록 설계했습니다. 처음에는 월 200만 원이 부족하게 느껴졌지만 그는 생활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없애며 소박한 행복을 찾아 나갔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달 마르지 않고 통장에 들어오는 200만 원이라는 샘물 덕분에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황혼의 삶을 지키는 성벽 쌓기, 현실적인 준비 전략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목돈의 크기가 아니라 꾸준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노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은퇴 전 반드시 재무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내가 언제, 얼마나 퇴직금을 받는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언제부터 수령 가능한지, 그리고 한 달 평균 지출액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50대 중반이라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무 설계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상품 등을 통해 노후 자금의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몸이 자산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두었다 해도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큰 돈이 들어가면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는 그 어떤 지출보다 무서워집니다. 꾸준한 건강검진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미리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재테크입니다. 셋째,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마음의 자산을 쌓으십시오.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더라도 일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본 박 선생님처럼 스스로 일의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고 남는 시간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생활이나 봉사활동, 동호회 등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충만함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넷째, 시야를 넓혀 다양한 소득원을 탐색하십시오. 개인 택시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닙니다. 요즘은 동네 주민센터나 시구청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시니어 일자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행정 업무 보조나 택배 분류, 전화 상담 등 자신의 경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의외의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퇴는 결코 일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인생 2막의 항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항해는 표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하루 12시간 운전대를 잡은 뒤 남는 것이 고단한 눈물이 아니라 그래도 내 인생은 아직 잘 굴러가고 있구나 하는 긍정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미리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목돈이라는 신기루에 의존하기보다 작더라도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의 샘물을 파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퇴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준비를 통해 고단한 질주가 아닌 풍요롭고 평안한 여정으로 인생 2막을 채워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인생 2막, 핸들을 잡다. 은퇴 후 택시기사의 눈물과 7억 원의 함정평생을 쉼없이 달려온 당신에게 은퇴라는 두 글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마침내 주어지는 달콤한 휴식, 그동안 미뤄왔던 꿈을 펼칠 자유로운 시간일까요? 아니면 소득이 끊긴 막막한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또 다른 경주의 출발선일까요?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을 맨 앞에서 이끌어오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게 은퇴는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의 단어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 설계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마음을 보태주시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퇴직 후의 삶을 상상해보면 처음에는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지니 여유롭게 즐겨야겠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퇴직금만으로는 빠듯한 생활비와 여전히 돌봐야 할 가족들 앞에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 길을 나서야 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선택지 중 하나가 바로 개인 택시입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 운전 경력만으로 시작할 수 있고
스스로 시간을 조절하며 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라는 도시에서 택시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이라는 믿음도 한몫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운전대를 잡고 도시의 아스팔트